자, 공중보건학 면역 부분 해당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찐 미용 전문가 되기, 미용사 일반의 공중보건학 파트의 면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면역에서는 그림펜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에서는요,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이 있는데요. 자, 선천적인 면역에서는 선천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선천적인 갖고 있던 그 건강함, 뭐 면역력, 요거를 인종이나 종족이나 개인의 특성 차이에 있는 걸 면역을 형성을 하는데요. 하다못해 어떤 인종은 어떤 부분에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종족이나 그리고 개인 특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개인마다 면역력이나 어떠한 그 건강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거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면역을 선천적인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보다는 저희가 더 주시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후천적인 면역이겠죠. 자, 후천적인 면역은 뭐예요? 내가 감염병을 앓고 난 후에 예방접종 후에 생기는 면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염병을 앓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에 생긴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친구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들은 기억은 날 겁니다. 보건소에 가서 그 개월수마다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후천적인 면역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걸 후천적인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 후천적인 면역에서요, 능동적으로 그 면역이 생겼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면역이 생겼냐, 우리가 능동 면역이다, 수동 면역이다, 요거 자연 능동 면역이다, 인공 능동 면역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 선천적인 면역이 아닌 후천적인 면역은 무엇이다? 감염병을 앓았다, 예방접종 후에 생기는 면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동 면역이냐 수동 면역이냐? 능동 면역은 어떤 거다? 항원의 자극에 의하여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항원의 자극이 뭐예요? 항원은 뭐예요? 항체를 뭔가 생성시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자극에 의해서 항체가 생성되는 것인데, 자,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강하게 하는 힘을 막아주는 힘을 넣는다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예요. 우리가 몸에다가 자극을 줘야지만이 그 자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 면역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후천적인 면역 중에는 항원의 자극을 위해서 항체가 생기는 것은 능동 면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원을 자극을 줬어. 항원을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디프테리아나 그 다음에 파상풍 뭐 이런 그리고 뭐 폴리오 소아마비에 해당하는 이런 항원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 몸의 기전은 뭐다? 면역력의 이 기전은 뭐냐면 걔네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걔네를 무찌르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발휘를 하겠죠? 그러면서 항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나쁜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항체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게 능동 면역이고 그게 이제는 예방접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 면역 중에 자연적으로 능동이냐 아니면은 인공적으로 능동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네, 자연적으로 능동으로 생기는 것은 뭐냐면 감염병에 감염이 된 후에 형성되는 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면 감염병에 감염된 후에 형성되는 면역이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그 수두 있잖아요. 수두. 우리 때에는 수두에 해당하는 그 접종보다는 수두를 한번 앓고 난 후에 걔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수두가 지금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한번 앓게 되면 코되게 앓게 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생겨요. 그렇지만 요즘은 워낙에 환경적으로 건강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앓고 나서도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대상포진이랑 똑같은 수두와 비슷한 요게 감염이 오게 되면 그냥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려도 조금 수월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만큼 항체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한다면 감염병에 감염된 후에 생기는 거 능동인데 자연적으로 생겼다. 자연적으로 내가 감염병을 안 후에 내가 앓은 거잖아요. 누가 알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된 면역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공 능동 두 번째는 인공 능동 면역은요. 능동인데 인공이래요. 자, 자연적인 건 내가 그만큼 감염병을 알았어.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면역인데 이게 생균, 사균, 순화 독소를 통해서 항체가 생성되도록 하는 면역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공 능동 면역이다. 외워둘 것은 자연 능동은 내가 감염병을 알았어. 인공 능동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면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천적인 면역에 해당하는 것 중에 수동 면역인데요. 자, 수동 면역은 뭐예요? 다른 숙주에 의해서 얻은 면역체를 받아서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경우예요. 다른 숙주에 의해서 얻는 면역체. 다른 숙주라고 한다면 그 밑에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수동인데 자연인 거야. 자연 수동 면역은 모체로부터 태반 수유, 모유 수유나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받는다. 다른 숙주에 의해서 얻은 면역체를 고스란히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인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 면역인데 인공은 뭐냐? 인공 제제에 의해서 접종되는 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질병에 따라서 방어 능력, 아예 이분이 인공 접종을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그 힘이 없을 거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인공 제제를 아예 그냥 몸에다 항체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 수독인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자연 능동 감염병 후에 인공 능동은 예방 접종 후에 그 다음에 수동인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모체 엄마로부터 면역력을 받고 태반이나 모유수유 이거는 뭐예요? 능동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수동. 다른 숙주로부터 받는 면역력입니다라는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한번 본다고 하면요. 자, 자연 능동 면역, 자연적으로 능동이 된대요. 그럼 자연 능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감염병을 알고 난 후에죠. 그러려면 질병 이후에 생기는 거 두창 뭐 여러 장티푸스 콜레라 패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면역만 형성되는 건 매독, 인질 그러니까 어떤 것든 간에 감염병 이후에 내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조금 더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인데, 생균 백신과 사균 백신, 순화독소는 뭐냐면요. 생균 백신이면요. 힘이 그 두창, 광견병, 결핵, 폴리오, 요런 것들, 콜레라, 일본 내염을 살아있는 균을 우리 몸에다가 백신을 통해서 넣어주게 된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코로나 백신 맞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후에 힘들어하는 열이 오르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균을 넣었을 때 우리 몸에 반응을 하면서 내가 항체가 이길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균을 넣는 거는 살아있는 균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아있는 균을 넣었을 때 너무 강한 균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힘들게 마련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찌됐든 그 상처가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균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균이 그렇게 강한 균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균을 넣어서 우리 몸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넣게 되는 게 바로 두창, 탄저, 광견병, 결핵, 그 다음에 폴리오, 콜레라, 일본 내염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백일의 일본내 폴리오. 이게 지금 우리 아기 때 몇 개월 사이로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균이 강하기 때문에 사균, 죽은 균을 넣게 되는 백신이에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순화 독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소를 넣어주는 거,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랬을 때 사균 백신과 순화 독소 이 두 가지만 외우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골라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표준 예방접종 소화용이에요. 일정표가 있으면 보통 출생 후에 나오는 거, 뭐, 결핵, BCG, 4주 이내 생균 백신 뭐 등등등 있는데 요거 가장 예방접종 시기가 가장 늦은 거는 일본 내염이에요. 일본 내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때 정도에 맞는 것이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용으로 넣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능동 면역과 자연 면역과 수동 면역, 인공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 면역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거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네, 바로 2번이죠. 인공 능동 면역은 뭐라고 했어요? 예방접종이죠. 생균, 사균 접종하는 면역을 우리는 인공 능동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처럼 자연 능동인지 인공 능동인지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장티푸스 결핵 파생풍 예방 접종은 어떤 면역일까요? 아까 어떤 면역이라고 했어요? 자, 1번에 인공능동이죠. 인공능동. 예방접종을 통해서 맞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 통한다라고 하면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다 능동인데 인공이다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예방접종에 있어서 DPT와 무관한 질병은 뭘까요? DPT 가끔 이거 뭐야?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DPT라고 한다고 하면요. 자, DPT. 자,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이거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요. 네, DTP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파상풍 그리고 백일의 이 세 가지를 묶었을 때에 앞 글자만 썼을 때에 DPT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핵은 무관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 면역, 인공능동 면역, 자연 능동 면역, 후천적인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했어요.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면역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은 골라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쫄기부 친구들, 쫄지 마, 기죽지 마, 포기하지 마. 필기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실기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년도에는 더욱더 어려워진 시험으로 우리 친구들을 맞이할 건데 절대 쫄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천재예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시길 바래요. 자, 면역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였습니다.